건강하게 사시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겠습니다. 암도 예방한다는 물의 건강학, 이재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몸의 80에서 85%는 수분입니다. 이 가운데 1% 이상이 부족하면 탈수 증세를 일으킵니다. 소변 등으로 배출되는 양은 체중의 4%나 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이상적인 수분 섭취량은 성인 남성은 하루에 12컵 정도인 2,900cc, 여성은 9컵인 2,200cc 정도입니다. 그런데 물을 적게 마시면 인지 능력이나 육체 활동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의들은 경고합니다.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면 각종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등 건강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체내 발암물질이 쉽게 배설돼 방광암이나 신장암,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성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대장암과 유방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나 술은 이뇨작용이 강해서 수분 섭취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의들의 견해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거나 운동을 할 때, 그리고 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재숙입니다. 경희대 한의대 병리학교실에서는 암 환자가 효험을 봤다는 전국 5개 지역 약수터의 샘물을 대상으로 항암 억제 실험을 했다. 약수를 증발시켜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네랄 결정체를 추출했다. 먼저 쥐에게 암세포를 이식한 다음 물 10리터에 해당하는 미네랄 결정체를 매일 투여했다. 또한 미네랄 결정체를 먹이지 않은 쥐들을 대조군으로 설정했다. 실험 8일 뒤 대조군의 암세포가 눈에 띄게 커졌다. 그러나 미네랄 결정체를 투여한 쥐들의 암세포는 비교적 자라지 않았다. 실험 결과 40%의 암 발생 저지 효과가 있었다. 약효는 분명히 있었다. 그 항암 효과도 있었고, 또 그 활동 능력, 증류수보다는 그 약수의 미네랄을 먹였던 그 쥐들의 어떤 활동 능력도 굉장히 좋은 걸로 이렇게 봤을 적에 물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 성분들이 어떤 그 기능, 인체 기능이나 그 대사 기능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험 시작 한 달 뒤 쥐에게서 떼어낸 암세포들이다. 미네랄 결정체를 투여한 쥐들의 암세포는 거의 자라지 않은 반면 대조군의 암세포는 현저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물이 좋은 물인가? 지금까지 검증된 좋은 물의 조건은 이렇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 칼슘 등 미네랄은 균형 있게 녹아 있어야 한다. pH 8 내지 9의 약알칼리성 물이 좋다. 세계보건기구는 해마다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염된 물 때문에 생명을 잃고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만 명씩 식중독이나 수인성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깨끗한 물은 좋은 물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증류수인데요. 증류수는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물이지만 사람이 마실 경우 오히려 배탈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 내에 존재하는 물, 즉 육각구조의 물 분자는 칼슘, 나트륨, 철 등의 알칼리 이온의 영향을 받을 때 또 눈 녹인 물과 같이 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에 많이 만들어진다고 전무식 박사는 주장한다. 과연 우리 몸에서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은 우선 건조해지기 쉬운 목의 점막을 촉촉이 적셔 저항력을 높인다.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간 물의 일부는 위벽으로 흡수돼 혈관으로 퍼져나간다. 나머지 물은 장으로 흘러가 음식물이 흡수되는 동안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한다. 이렇게 물은 소화 기능을 돕는다. 위와 장에서 흡수된 물은 혈관에서 혈액과 만나 전신으로 퍼져나간다. 그렇게 물은 1분 후엔 머리와 생식기에, 10분 후엔 피부에, 20분 후엔 심장에 닿는다.
혈액의 주성분을 이루는 물은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하고 노폐물이나 독소는 몸 밖으로 배출한다. 신진대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물. 따라서 탈수는 바로 만병의 근원인 것이다. 우리 몸은 얼만큼의 물을 필요로 하는가? 호흡으로, 피부로, 땀으로 각각 0.5L, 대소변으로 1.6L의 물이 빠져나간다. 반면 섭취되는 물은 식사로 1.5L, 재활용으로 0.1L다. 따라서 적어도 하루에 1.5L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이룬 수정란. 생명의 시작인 수정란의 경우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후 유아기에는 몸속 물의 비율이 90%가 되고 사춘기를 지나 20대가 되면 70%를 이루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노년기에는 물을 잃어가며 50%로 떨어진다. 또한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의 생명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준다. 특히 혈액의 83%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가 수행하는 신진대사를 촉매하고 온도 변화에 대해 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 몸속에서 1%에서 2% 물이 부족하더라도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며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15%가 부족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물은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물은 10도 이하의 차가운 물이 좋은데요. 이렇게 차가운 물을 공복에 드시게 되면 밤새도록 이완되어 있던 위장과 대장의 움직임을 자극해서 변비를 이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도중엔 물을 일절 마시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여 물이 위액을 묽게 해서 소화를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1리터 이상의 많은 양의 물을 마실 때입니다. 한두 잔의 물은 식사 도중이라도 오히려 위장의 연도 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도 탈수를 부추깁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실 경우 전체 수분량의 2.7%, 그러니까 70kg 체중의 성인이라면 하루에 1.5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습관처럼 커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커피 대신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술과 담배는 수분 흡수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술의 알코올은 소변으로 물을 끌어내서 탈수를 조장하고 담배 연기는 호흡기 점막의 수분을 증발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음으로 인한 숙취라든지 아니면 담배로 가래나 기침이 심한 분이 있다면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물이야말로 술과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보약.